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 올랜도 대 골스 경기입니다. 요즘에 골든스테이트 버틀러 합류 이후에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이 올랜도도 사실은 이제 요즘에 홈발이 원래 좀 심한 팀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올 시즌 그렇게나 막 벤케로 바그너가 없었을 때 못한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7위입니다. 초반에 홈에서 많이 벌어들였던 거라든지 홈에서 한 11연전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홈에서 한 4경기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올랜도가 홈발을 좀 과시할 만한 그런 시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작년이랑 생각을 해보면은 올랜도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홈발이 약간 좀 누그러뜨려져 있는 중이에요. 그런 엄청난 수비력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경기 결과로 반영되지는 않는 모습들, 그런 게 약간은 보여. 그나마 요즘에 워싱턴, 애틀랜타, 샬럿, 샌안토니오 이렇게 흔들리는 팀들 상대로 승리를 해가지고 홈에서 많은 승리를 가지긴 했는데, 골스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자, 요즘에 골스 버틀러 합류 이후로 리그에서 자유투가 가장 많고, 또 마침 올랜도도 파울이라든지 상대한테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내주는 팀입니다. 이런 상성관계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자, 스테판 커리가 커리어 사상 이제 올랜도 매직한테만 평균 26.4점에다가 멀시 리바 다 좋다고 하고, 쭉 보면은 밑에 있는 3점이 커리어 사상 올랜도한테 44.6%로 매우 좋아요. 그래서 올랜도한테 커리는 항상 강한 상대였다. 물론 올랜도도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특히 3점을 많이 억제를 하면서 니들 인사이드로 들어와라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편이지만은, 나는 그냥 요즘에 골든스테이트 오펜스라든 여러가지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 특히 이런 모데스 무디, 내일도 모데스 무디가 3번 자리에 주전으로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요즘 퀸튼 포스트를 써가지고 높이를 약간 살리다가 그린을 5번으로 쓰고 버틀러 4번, 무디 3번, 이런 식으로 약간은 변모된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에 무디가 한 10경기 동안 27분에다가 평균 13.8점이고 야투 49, 3점 40 이 정도로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무디를 살려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골스가 부진하거나 좀 애매했던 애들이 많이 살아났다는 거, 쓰임새가 명확하게 좋아졌다는 거, 여러 가지로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올랜도가 썩스가 안 그래도 무기한 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계속 뭐 돌아온다 만다 이러다가 그냥 부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썩스가 없을 때 보통 콜 앤서니가 많은 활약을 했는데, 콜 앤서니가 내일도 좀 애매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인업상으로 앤서니 블랙이 주전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앤서니 블랙이 사실 뭐 얘도 약간 다이슨 다니엘스랑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은 마이너한 버전이에요. 수비력도 약간은 좀 모자라고, 특히 이런 공격 능력, 경기를 좀 지휘하는 핸들링이나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다이슨 다니엘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 친구가 이제 몇 경기 정도 선발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기간에는 이제 바그너 벤케로가 돌아왔던 시점인데 1승 6패였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앤서니 블랙이 경기를 이 선발로 뛴 경우에는 성적 자체를 좀 봤더니 득점 100점, 실점 112점, 본인들의 야투 41.3, 3점 29.1, 그냥 공격이 개판난 거거든요. 별 생각 안 드는데 올랜도 여전히 요즘에 한창 때보다는 그래도 점수가 조금은 더 나긴 하는데요. 여전히 공격 못하고 수비는 좀 해주고 그냥 그 정도입니다. 반대로 골스는 공수 양면에서 수준급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 골스가 또 이런 야투나 3점 내용이 좋지는 않은데 야투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많은 편이고, 물론 이제 올랜도 상대로는 그런 오펜시브 리바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딱 봤을 때 공격을 조금 더 잘하는 쪽은 골스고, 확실히 업사이드도 골스가 높다고 보여요. 올랜도가 홈발 이거 하나 말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종종 올랜도가 상대팀의 이런 여러가지 플랜들을 다 무마시키는 그런 압도적인 홈발이 나오긴 하는데, 골스 마현에다가 뭐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골스는 사실 또 상대가 올랜도인지라 이거는 핸슨까지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덴버 경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덴버 얘기를 할 때 덴버가 그 레이커스전에서 굉장히 좀 꼬였었잖아요. 이런 거 한번 또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덴버가 맨날 레이커스를 쥐잡듯이 팼었는데 한번 졌단 말이야. 그때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덴버의 공격입니다. 보통 이 페인트 존 안쪽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랬었는데, 이날 거의 한 85개의 야투 중에 41개인가가 이렇게 외곽이었었거든요. 3점이었었거든요. 덴버는 3점을 많이 던지면 안 되는 팀이에요. 3점의 효율도 좋지도 않고 3점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인사이드 공격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팀인데, 이날은 인사이드 공격도 적었었고 이런 쓸데없는 미드레인지 시도샷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갖고 덴버의 공격이 많이 좀 안 풀렸던, 레이커스가 덴버를 밖으로 밀어냈던 그런 경기였다고 했었는데, 자, 직전 경기 덴버가 인디애나를 상대로 했을 때 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덴버입니다. 딱 봐도 페인트 존에 어마어마하게 편중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날 덴버가 야투 시도를 94번을 했는데 3점이 21개밖에 없습니다. 덴버는 이런 공격을 해야 되는 팀이거든요.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몇몇 이렇게 미드레인지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페인트 존 안쪽에서 이루어진 거다. 덴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내일은 근데 상대가 미러키다. 미러키의 지금 구조가 쿠즈마랑 쿤보, 로페즈 상당히 좀 높이도 높고 인사이드 수비력이 꽤 괜찮은 팀이란 말이야. 덴버 입장에서는 이 빡빡한 미러키의 인사이드를 얼마냐 또 공략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보면 되는데 오포넌트 포인트 인 페인트 한마디로 페인트 존 안쪽에서 상대의 득점이 얼마나 되냐 뭐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제가 좀 날짜상으로 2월달 이후로 최근으로 잡았는데 보니까 미러키가 페인트 존 안쪽에서 실점이 20등 정도로 꽤나 그냥 많은 편이거든요. 51.67점을 하고 있다. 가장 이제 페인트 존 방어가 잘 되는 팀은 레이커스라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덴버가 저번에 고전을 했던 거고 지금 미러키는 한 20등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딱히 덴버가 큰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요즘에 이런 브룩 로페즈 같이 로페즈가 요즘에 한 10경기 동안 블락샷이 2.1개고 전반적인 공격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 건 알겠는데 글쎄 기록상으로 보니까 덴버가 지난번에 레이커스한테 고전을 했던 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레이커스가 페인트 존에서 상대의 득점을 최대한 억제라는 부분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덴버는 최대한 상대 인사이드에서 해야 되고 계획상에서는 덴버가 딱히 큰 무리를 겪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3점 야툴과 전체적인 뭐 야툴 같은 것들을 잘 억제를 해냈다. 수비가 괜찮은 편이라는 거긴 한데 근데 또 이래 미러키의 상대 팀들을 보니까 휴스턴, 마이애미, 워싱턴, 클파, 미네 최근에 5경기 동안 이런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좀 이제 여기 있는 미러키의 수비 지표도 좀 언더팀이랑 많이 만난 거야. 공격도 그렇고 저는 사실 덴버는 오바팀, 미러키는 지금 여기는 언더팀으로 나오지만 얘네들도 좀 애매하다고 보이거든요. 나는 마침 지금 그 쿤보도 요즘에 이렇게 결장이 좀 길었었어요. 긴 결장을 하다가 이제 후반기부터는 뛰기 시작하고 사실 지금 출전 시간 관리를 받고 있거든.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쿤보가 완전히 100%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러키의 얼굴인 쿤보가 약간은 부진하다는 거 릴라드도 요즘에 3점 말 안 듣고 있고 얘도 릴라드도 관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팀 컨디션 상으로는 미러키보다는 덴버가 조금 더 낫다. 물론 미러키도 홈발 덴버도 얘네들도 원정 가면 약간 처지는 것들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저는 기세상으로나 뭐 이런 게임 플레이 스타일 이런 것들을 둘 다 뭐 요키치나 쿤보라는 거의 뭐 MVP 컨텐더급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대결이긴 하지만은 덴버가 조금 더 낫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 되게 빅매치인 만큼 함부로 내다보기 어려운 경기예요. 그다음에 댈러스 대 샬럿 경기인데 야, 이거는 기준점이 좀 말이 안 돼. 9.5씩이나 주면은 못 가요 이거는. 지금 라멜로가 오늘은 뛸 수가 있어. 라멜로도 요즘에 뛸 때도 되게 못하잖아요. 부상 관리도 받고 있고 출전 시간도 짧고 그런 와중이라서 사실은 뭐 샬럿이 라멜로가 뛴다고 해서 그렇게 좋게 볼 건 많이 없기는 한데 나는 댈러스도 형편이 좀 안 좋단 말이죠. 내일은 이제 그 드와이트 파웰이 뛸 수 있어가지고 팀의 제4센터 라이블리, AD, 게포드가 없는 와중에 그나마 파웰이라도 있으면은 좀 이런 높이 같은 것들은 보강이 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댈러스가 지금 꽤 잘 이겼잖아. 근데 그건 저는 되게 얘네들이 쥐어 짜가지고 이긴 거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한 6경기 동안 5승 1패로 진짜 쥐어 짰었는데 이제 또 골스랑 레이커스한테 지면서 2패를 또 정립하기도 하고 그냥 댈러스는 진짜 엄청 쥐어 짠 거야. 그건 알겠는데 샬럿은 쉬운 상대이긴 해요. 근데 9.5를 만족할 수 있냐? 이건 잘 모르겠거든. 그나마 이제 샬럿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가져가고 또 이제 뭐 라멜로의 이런 의외성 있는 플레이들 또 에너지 레벨로 상대를 압도한다 뭐 그런 건데 이거는 구도상으로 라멜로가 댈러스의 이런 그 크리스티라든지 그리고 뭐 엑섬 이런 훌륭한 가드 디펜더한테 48분 내내 고전할 만한 것 같거든요. 나는 또 한 번 라멜로가 주춤한다면은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샬럿의 이런 안 좋은 공격 지표가 다시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저도 뭐 댈러스를 보기는 볼게요. 그냥 그거는 라멜로가 무너질 거라는 거 그런 건데 댈러스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어빙도 터져야 돼, 탐슨도 터져야 돼, 워싱턴도 부상 없이 뛰어야 돼, 파웰도 이제 오랜만에 출전하는 건데 림을 잘 지켜줘야 돼 뭐 이런 조건이 되게 많이 붙거든요. 현재 형편으로는 내다보기 어려운 애들인데 샬럿이 지금 원정 8연전 중입니다. 원정 8연전 중에 1승 7패 딱 한 번 이긴 게 레이커스 상대로 마크 윌리엄스가 복수전 했던 그 경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좀 처참하게 진 경기들이 많았었다. 최근에 4경기 연속으로 그냥 가비지 말패배 당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댈러스를 조금 더 좋게 보는 건데 또 조건이 많이 붙는 경기예요. 저는 댈러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대 뉴올리언스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 뉴올리언스가 지금 여기 이상하게 제 관점에서는 뉴올리언스는 그냥 개어 오바팀이거든요. 요즘에 뉴올리언스 5경기 지표를 보면은 생각보다 수비가 좋게 지킵니다. 무슨 야투가 41.5% 방어율로 1위라고 나와. 근데 이게
여기에 있는 뉴올리언스가 상대했던 게 5경기 동안 샌안토니오 2번 만나고 댈러스 만나고 세크 2번 만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샌안토니오를 한번 그 완전 뭐 크리스 폴이나 뭐 바셀 이런 애들 야투 개쓰레기로 묶었던 날 그런 것들이 껴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뻥튀기가 많이 된 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는 뉴올리언스는 최근에 3경기 동안 댈러스랑 214점 게임, 샌안토니오랑 한 210점 게임, 샌안토니오랑 또 212점 게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많이 좀 누그러진 거거든요. 그 전에 뭐 세크랑 273점, 231점, 오클이랑 238, 세크랑 뭐 241, 덴버한테 뭐 260점 게임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애들이에요. 저는 뉴올리언스는 여기에 있는 지표들은 너무 언더팀이랑 만나가지고 좀 지표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여기에 있는 피닉스처럼 수비가 개판이고 공격도 요즘에는 뭐 부커, 빌, 듀란트, 빅3를 기용을 하면서 그나마 공격으로 쇼부를 보는 이런 상태의 피닉스라면은 저는 그냥 오바 게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일 뭐 이제 뉴올리언스가 원래는 이제 좀 4번 자리에 그 올리닉을 써가지고 뭐 높이를 보강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알바라도를 선발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있었는데 내일은 뉴올리언스가 그러니까 다소간에 라인업이 아쉽기는 하지만은 뭐 뉴올리언스의 이런 라인업이라면 또 자이언이 대활약을 할 만도 합니다. 예, 저는 뭐 피닉스의 문제점은 매번 빅3, 부커비, 듀란트는 모두 다 미드레인지 위주 그런 샷들을 기반으로 한 애들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애들이다. 그래서 효율이 안 나오고 있고 벤치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벤치가 비실할 수밖에 없다. 수비 에너지 바닥이고 구리다. 이런 얘기들 매번 많이 했잖아요. 저는 피닉스의 플레이 스타일은 뭐 빅3든 아니면 B를 뭐 벤치로 내렸으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수비가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뉴올리언스가 그냥 평이한 이런 야투만 보여준다면 어지간해서는 오바를 선택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7.5씩이나 되면은 그냥 막연하게 뉴올 프렘 보고 싶거든요. 그만큼 요즘에 피닉스는 그렇게 좋게 보기 어렵다. 저는 그런 마인드네요. 얘네들도 뭐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있어요. 피닉스도 홈에서 16승 11패, 원정 11승 20패. 뉴올리언스 홈 11, 19, 원정 4에 24. 요즘에 원정 8연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뉴올리언스 보기도 애매하고 저는 그나마 본다면 뉴올의 프렌인데 오바가 더 나은 경기입니다. 이거는요. 다음에 레이커스 대 미네소타 이 경기도 어렵죠. 사실 얘네들이 올 시즌에도 한 3번 만났는데 시즌 초반에 많이 만났거든요. 얘네들이 3번 만났을 때마다 대부분 전부 다 언더 게임인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레이커스랑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해요. 요즘에는 양팀이 과거의 맞대결이랑은 너무 달라졌어요. 레이커스 돈치치가 오고 나서 확실히 공격 좋아졌습니다. 근데 매번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이런 좀 노장이라든지 수비 에너지가 좋지 않은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수비가 안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뭐 하치무라 같은 애들이 좀 살아나고 DFS 이런 애들이 도와줘가지고 레이커스 수비가 꽤나 그래도 좀 평균은 하고 있다 그랬었는데 여기도 지금 지표가 되게 좋게 찍히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마인드이긴 합니다. 레이커스는 저번에 뭐 샬롯한테 패배했던 것도 그렇고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분명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레이커스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미네소타는 내일 뭐 디민첸조가 지금 퀘셔너블이죠.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미네소타는 그냥 이 콜리 같은 애들의 출전 시간이 낮아지고 벤치 자원들 뭐 셰넌이나 딜링엄 뭐 클락 이런 애들이 많이 뛰면서 전반적으로 신인들의 패기, 빠른 속도 그런 것들이 눈에 부신단 말이야. 되게 잘해 미네소타. 미네소타가 최근에 만난 애들 보면은 클리블랜드, 미러키, 오클, 휴지, 오클라마를 3번이나 만났는데 얘네들을 2승 1패로 잘 싸웠었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대들을 만났는데 미네소타가 잘 싸워왔거든요. 나는 거기에는 이런 신인들의 패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조합되어 있는 것 같다. 여기 밑에 보면은 미네소타가 최근에 5경기 동안 아까 만났던 그런 되게 빡센 상대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랬는데도 오바팀의 낌새가 나죠. 원래 미네 하면은 수비로 쇼부를 보는 애들인데 요즘에는 미네소타가 사실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야투 내용이나 3점 내용이 좋지가 않은데도 꽤나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다. 미네소타가 그냥 한마디로 오바팀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신인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그리고 또 연장 간 것도 있지만은 좀 에너지가 많이 살아난 거 그거를 바탕으로 나는 미네소타 오바팀 같거든 요즘에. 반면에 레이커스가 오히려 언더팀처럼 보여가지고 문제인데 저는 미네소타 플레이에다가 오바 생각하고 있는 경기예요. 레이커스보다는 좀 미네소타가 조금 더 나는 눈에 들어온 것 같아. 레이커스 잘하는데 미네소타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뭐 한편으로는 이것도 미네소타는 좀 원정에서 홈보다는 원래 좀 약한 팀인데 기록상으로는 그렇진 않거든요. 나는 근데 미네소타도 원정은 조금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 레이커스도 얘네들 확실한 홈에서 좋은 팀이죠. 원정 15승 14패인데 홈에서는 20에 7. 홈에서는 또 여러가지 또 이런 빨들을 많이 받는 팀이라 가지고 어렵긴 한데
미네소타한테 좀 손이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축구는 딱 한 경기 말씀드릴 텐데 볼로냐 대 AC 밀란이에요. 얘네들은 지난 주말 라운드에서 둘 다 져버렸었습니다. 리그에서도 볼로냐는 이제 파르마 키부 감독 데뷔전에서 볼로냐가 져버렸었고, 요즘엔 볼로냐가 원정에서 무승부가 되게 많다고 했는데 저는 무승부까지는 내다봤지만 질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AC 밀란도 토리노 원정에서 사실 1승 6무 4패인가? 역대 토리노 원정이 굉장히 약하다고는 했었는데 질지는 몰랐거든? 근데 져버렸습니다. 둘 다 좀 안 좋은 지난 라운드였었고, 사실 이제 볼로냐는요, 최근 이제 17경기 동안 9승 7무 1패로 참 안 지는 팀이었었거든. 예, 지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패배가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기간들이 있었는데 각성을 했단 말이에요. 볼로냐가 9승 7무 1패 구간 되게 잘 싸웠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뜬금없이 또 패배를 했습니다. 뭐 이 기간 동안 원정에서는 2승 6무로 무승부가 아주 많다고 했지만은 최근 뭐 순위라든지 최근 상황과 관계없이 볼로냐의 경쟁력이 약간 좀 떨어져 보이기는 해요. 밀란은 원래부터 토리노 원정에서 되게 약했는데 패배까지 정립을 해버렸고, 그나마 이거는 볼로냐가 오늘 홈이잖아요. 볼로냐는 그래도 홈발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홈에서는 지금 그래도 7승 1무 1패 괜찮긴 하거든요. 작년에도 얘네가 홈에서 굉장히 셌었는데 딱 이제 그때 볼로냐한테 홈에서 패배를 선사했던 게 인터밀란이랑 AC 밀란이었거든. 그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홈에서 밀란한테 졌던 세리아 리그에서 유일한 홈패배고 뭐 그랬었는데, 여러 기록 면에서는 저는 둘 다 믿을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내일 뭐 대충 밀란의 라인업 같은 것도 나왔는데 보니까 일단 뭐 린더러스 나오는 거, 요즘엔 린더러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 경기력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영입생인 히메네즈 쓴다든지 컨디션이 떨어져 보였던 주안 펠릭스 뺀다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밀란 라인업이 괜찮거든요. 그냥 나는 이거는 무승부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요즘 분위기로는 사실 둘 다 어느 한쪽이 뭐 우세하다 이렇게 볼 만한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그냥 무승부 정도, 별다른 뭐 근거는 없고요. 밀란이 라인업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요즘도 상황이 안 좋고, 볼로냐가 또 이제 홈에서 압도적인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냥 무승부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